강원도와 강릉시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 이어 정부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조건에 따라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 유채꽃 축제가 취소되고 꽃밭 출입도 금지됐지만 꽃 구경에 나선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삼척시는 결국 꽃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개청 4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젊은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6월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체전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조건이 되면 3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15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한 중위소득 100% 이하 5만 2천 세대에 이어 중위소득 100에서부터 150%에 해당하는 17,5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됩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에 관계없이 강릉시에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종사자 수에 따라 40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연 매출이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강원도로부터 40만 원을 또 받습니다. 즉, 여건이 좋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만 지급되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연 매출도 1억 원 미만이라면 사업장 종사자 규모에 따라 180에서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도 지금 한 80% 가까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의 산업군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상공 계통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액도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강릉시가 지급하는 60만 원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더해져 소득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해 100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으로 늘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중위소득 100에서부터 150% 대상 가구는 가구 원수에 따라 40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지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을 받을지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강릉페이로 지급되는데 아직 강릉페이 카드를 만들지 않을 경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청자에게 모두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9,000매에다가 17,000매를 하면 저희들이 약 한 26,000매 이상을 확보를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약 저희들이 7만 매 정도. 강릉시가 기존에 지원하기로 했던 534억 원에 이어 정부의 이번 지원 방침으로 429억 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강릉시 추가 부담은 최대 8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15 총선 선거운동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끌벅적했던 거리 유세 대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둔 조심스럽고 차분한 선거운동이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찾아 악수를 청하는 모습. 많은 이들을 만나 명함을 건네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 직전 도심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도 바깥 활동에 나선 발길은 급감했고 나왔어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선거 운동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거리 유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오는 6일 방침을 정할 때까지 일단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선거 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국의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인 유세 활동보다는 간단한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요. 통합당 후보들도 당 차원의 지침은 없지만 일단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송 토론과 SNS 선거 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중이 밀집하는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지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개소식,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토론, SNS 활동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들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음악과 율동이 포함된 유세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임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되 선거 방송에 집중하고 또 SNS나 전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처럼 쩌렁쩌렁한 음악이나 유세 차량을 통한 거리 연설을 보기 힘든 차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나 악수, 명함 전달을 자제하는 대신 방역 활동이나 환경 정화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맹방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고 꽃밭 출입도 금지했지만 찾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꽃을 없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벚꽃과 유채꽃이 동시에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시차를 두고 피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같은 시기에 활짝 개화했습니다. 그림 같은 꽃밭이 시선을 유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차에서 내려 들어가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걱정해 그런 겁니다. 유채꽃밭 주변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쳐놨고 안내 펼침막을 곳곳에 걸어놨습니다. 벚꽃길은 주정차를 하지 말고 통과하면서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마을 진입도로에 차를 세우고 꽃밭에 들어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출입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삼척시는 결국 유채꽃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개학하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진정되지 않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다음 주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없고 주말에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완전 폐기를 정리를 하려고. 삼척시는 유채 씨앗을 받기 위해 꽃밭 일부는 남겨놓되 그 부분에 대한 출입 통제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피해목들을 제거하고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년 전 대형 산불이 휩쓸어 큰 피해를 본 동해시 망상동의 한 야산. 불에 탔던 피해목들이 제거되면서 숲은 썰렁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폐해진 이곳을 예전처럼 복구하기 위해 나무 심기 사업이 한창입니다. 피해지 곳곳에서 흙을 솎아내고 구덩이를 파낸 뒤 새 나무를 심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1, 2년 정도 자란 어린 나무들입니다. 생존력이 강한 해송과 소나무를 비롯해 생육이 우수한 화백나무도 심습니다. 하루 종일 그 수분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구덩이를 파고 나무 뿌리가 접히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생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는 나무만 17,000여 그루, 면적은 5.9헥타르로 축구장 크기의 8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속초와 고성,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은 2,487헥타르. 이 가운데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진 면적은 190헥타르로 7.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피해지는 올해 895헥타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복구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무를 심은 뒤에도 제대로 정착해 자랄 수 있도록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풀베기 작업은 한 5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립목이 어느 정도 컸다 싶을 때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하는데 생육 불량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가지치기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 산림 복원을 위해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것도 일이지만 울창했던 숲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시가 오늘로 개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삼척과 강릉의 일부 읍지역이 합쳐진 동해시는 강원 동해안에서 해양수산과 무역산업 도시로 발전했는데 4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젊은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동해시가 개청할 당시의 천곡동 신도시 모습입니다. 시청과 경찰서 이외에 큰 건물은 없고 주요 도로만 개설됐습니다. 삼척시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합쳐져 탄생한 동해시는 현재 천곡 지역에 각종 기관단체와 상가 건물, 주택 등이 밀집했습니다. 개청 당시 10만 명이 넘었던 인구는 지금은 9만 명대까지 떨어졌지만 도시는 해양수산과 무역산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동해항은 세 차례 대규모 공사로 도내 최대 무역항으로 자리 잡았고 송정과 북평 일대에는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이 들어섰습니다. 물류 위주였던 영동선 철도는 KTX 연장 개통으로 서울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으로 도약했습니다. 심규현 동해시장은 개청 40주년을 맞아 젊은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미래 젊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묵호항은 수산업 중심에서 묵호등대와 농골 담길 등이 연계된 관광 거점으로 변하고 있고 추암과 망상, 무릉계곡 등에도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 환경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동해시 남부 지역은 동해안과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와 분진 등의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수산업이 쇠퇴하면서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배출되는 환경량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40주년 기념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고 앞으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브랜드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는 6월 양양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선수단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경기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양양군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향후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경기 일정이 연기된 만큼 기존 체육시설을 재정비하고 건설 중인 탁구장 등 경기장을 완공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완치자의 이동 경로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월 22일 거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경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현재 방역과 확진 환자 퇴원까지 모두 마쳐 비공개로 전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완치 확진자가 이용한 업소는 방문객이 크게 줄었고 일대 상권 전체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과 철원에서만 발견돼 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폐사체가 양구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동물방역관은 지난달 28일 양구읍 수인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멧돼지는 3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지만 바이러스가 접경지 위주로 점차 퍼지고 있어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을 받은 야생 멧돼지는 도내 208건으로 화천이 184건으로 가장 많고 양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강릉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진 장관은 강릉 소방서를 찾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직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장 출동 구급 차량과 구급 장비를 점검하고 강릉시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조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강원랜드가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의 급여 30%를 지역 결식아동 돕기에 지원합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본부장급 임원들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고 폐광 지역 4개 시군 결식아동 지원에 쓰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입국일로부터 의무적 격리 기간인 2주 동안 거주시설이 마땅치 않은 해외 입국자들을 위해 토성면 성대리 전국 택시연합 연맹연수원을 1인 1실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에는 현재 입국자 2명과 가족 등 4명이 입소했고 입소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하루 5만 원가량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주주의 기억 주간을 운영합니다. 제주 4.3 항쟁을 시작으로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역사적 항쟁일과 4월 16일 세월호 사고 6주기 등 모두 8차례 강원 역사교사 모임이 제작한 자료를 일선학교에 배포합니다.